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7 수산물 신선도 연장 기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대학교 식품공학과 김수일입니다. 수산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담수어류, 해수어류, 어패류, 연체동물, 갑각류, 해조류, 수산가공품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천연수산물인 활어패류의 생리작용과 포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중생물은 약한 알칼리성의 물을 즐기며 수질이 산성의 됨에 따라 생리적으로 수중산소의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따라서 활어패류의 포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온도와 산소를 공급해야 하고, 해수어의 경우 염도 등에 주의해서 최소한의 생리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연환경 하에서 충분히 호흡하고 있던 어패류가 포장이 되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하므로 활어패류 자체의 생리작용을 가능한 한 억제시켜 최소한의 산소 공급으로 수송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방법으로는 저온 상태로 얼음을 이용하는 방법과 화학약품을 첨가로 활어패류의 일정 기간 마취시키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화학약품은 터트메칠 알코올, 메칠 파라페놀 등을 사용하여 일정 시간 마취시키므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습니다. 포장은 폴리에틸렌 백에 물과 어패류를 넣고 산소를 충진시킨 후 백을 묶고 이것을 골판지 상자로 포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티로폼 상자에 통기공을 뚫고 얼음을 넣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어패류의 변질 요인과 포장에서 어획 후 변화 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활어패류가 죽은 후에는 정육과 마찬가지로 사후 경직 현상이 일어나는데, 경직 기간은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육 내의 글리코겐은 조직 호흡이 중지되므로 현기적으로 분해를 일으켜 젖산이 생기고, 이로 인해 pH가 저하되고 글리아딘 인산의 소실로 ATP가 급감하기 시작하면 근육이 수축하여 굳게 됩니다. 그 후 어체 내의 산소에 의하여 자기 소화가 진행되며 어육질이 유연해지고 아미노산이 생겨 풍미도 좋아져서 pH 5.4 부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될 경우 세균과 더불어 육미는 물론 육질의 부패를 받게 되며 어종, 연령, 자웅, 계절, 어부위 및 환경에 따라 변화 속도가 다릅니다. 어종의 차이로서 담수어패류는 해수어패류보다가 신선도 저하가 더 빠릅니다. 고등어, 삼치 등 붉은 살 생선은 도미와 같은 흰살 생선보다가 부패가 되기 쉽습니다. 어획될 때 순간적으로 죽은 어패류는 장시간 시달린 어패류보다 육질이 좋고 연화가 느리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체 근육대사의 ATP의 분해 속도나 자기 소화는 온도가 낮을수록 느리게 진행됩니다. 잡는 방법에서 수시간에 걸려 끌어올린 저인망 어획 방법은 정치망인 경우보다 신선도 저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즉, 고기의 피로도가 심하면 쉽게 부패되기 쉽습니다. 연령으로부터 어릴 때 수분이 많고 클수록 성분의 차이들이 다르게 됩니다. 어패류의 정미 성분인 이노신산의 경우 맛으로 볼 때 경직 전의 것보다 경직 중의 것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따라서 경직 중의 어류를 가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 어패류의 저장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빙장법입니다. 얼음을 이용하여 0도씨 부근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어패류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단기 저장할 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체 표면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용적량이 증가하여 장소,
운림이 많이 들고 얼음 중량이 하층 어체를 압박하여 손상시키며 얼음이 녹을 때는 재보급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체에 의해 삼출하는 드립은 세균의 번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빙장법에는 쉐빙법과 수방법으로 나누지만 방법에 따라 빙장고에 의한 방법과 약품빙 및 드라이 아이스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쉐빙법은 얼음 공장에서 제조된 대형의 얼음을 쉐빙기 또는 망치 등으로 깨워서 그 얼음 조각과 어체를 섞어 견고한 상자에 넣고 냉각하면서 좋은 상태로 저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빙양은 저장 기간과 어패종의 대소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1일간 저장 시 어체량과 같은 중량의 얼음을 사용하고 2일 정도 내에는 어체 중량의 1.5배, 3일 정도 내에는 2배의 얼음이 사용됩니다. 겨울철에 1일 이내는 어체량의 5분의 1, 2일 이내는 4분의 1, 3일 이내는 3분의 1 정도의 얼음이 이용됩니다. 어체가 매우 큰 고기의 경우 아가미 또는 내장을 제거한 공간에 얼음을 채워 빙장하는 것을 포빙법이라고 합니다. 수빙법은 담수나 해수에 얼음 조각을 넣어서 온도가 0도씨 가까이 내려간 액체에 어체를 넣고 냉각하는 방법을 말하며 정어리, 고등어, 꽁치 등에 이용됩니다. 청색 생선은 빙장하면 퇴색되나 해수나 염수를 써서 수빙법으로 저장하면 색이 유지되며 담수에 반하여는 염수빙이라 합니다. 빙장고에 의한 방법입니다. 열의 절연을 행한 실내 즉 빙장고에 얼음을 넣고 냉각하여 어체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실내 얼음 조각을 산포 또는 식염과 얼음 조각을 혼합한 기안제를 넣어 찬 공기에 의해 용기 내 얼음 조각의 용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냉장법을 겸한 것입니다. 약품법은 방부제를 넣은 얼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염수법과 같이 빙 이용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방부력이 있는 차염소산 소다 등을 함유한 얼음을 제조하여 고기 운반용으로 씁니다. 1톤 얼음에 10분의 1 노르말 차염소산 소다를 약 1.9리터를 넣어 만들어 사용합니다. 일부 연구 보고에 의하면 차염소산 칼슘의 얼음을 이용한 약품 빙을 하면 부패 세균의 일종인 형광균을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0.1% 초산소다를 함유한 약품 빙의 얼음 조각은 보통 얼음 조각에 비해 저장성이 현저히 증가하지만 백색육, 넙치 등에 사용할 때는 육색이 황변시킬 수 있어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저장에서는 승화 온도가 영하 78.5도씨이고 냉각력은 중량으로 따져서 얼음의 2배이고 용적은 약 4배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승화 시 137kcal의 열량을 흡수합니다. 승화 후에는 물이 없고 발산된 CO2 가스는 호기성 세균의 발육을 저지하며 산화에 의한 변색을 방지하므로 각종 식품 저장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어의 저장 방법은 드라이 아이스가 발산된 후 탄산가스에 의한 저장과 냉온의 전도를 이용한 두 가지의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포장 시에는 골판지 상자에 선어를 넣고 그 위에 드라이 아이스를 종이에 싸서 넣은 후 포장합니다. 저장 물질 1톤에 대한 1일간 드라이 아이스는 약 7.5kg을 필요로 합니다. 냉장 온도는 포장이 적절하면 영하 20도에서 영하 23도씨 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냉장선, 냉화차용으로 선어 또는 냉동어의 수송에 편리합니다. 냉장법은
기계에 의하여 방열 재료를 가지고 외기와 절연시킨 실내를 냉각시켜 그 속에 어패류를 넣고 동결 상태가 아닌 냉장 온도 범위 내에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선 어패류를 냉장하려면 우선 예비 냉각 후 냉장실에 투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냉장할 경우 황산지로서 어체를 포장할 때가 있지만 이는 어느 정도까지 용해 지방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관을 개량할 효과로 쓰이지만 고가인 고기에 한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선어를 냉장하면은 보통 빙점 전후보다 우선 낮게 하여 영하 1도씨 정도의 온도로 합니다. 폐류는 0에서 4도씨 정도로 합니다. 굴 조개는 여름에 5 내지 6일간, 겨울에는 10일에서 2주간 보존됩니다. 그러나 선어의 냉장 중에는 어체 내에 수분 증발이 발생하므로 냉장실 내의 온도 유지는 0에서 영하 4도씨 정도의 온도에서 90에서 95% 습도에 의해서 냉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흰살 생선은 장기간 냉장하면 지방의 산화로 육색이 황갈색이 되므로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냉수에 담근 어체를 건져 얼리면 표면에 얼음막이 생기는 빙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적색의 경우 공기 중의 산소로 인한 변화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던가 부착세균으로 인한 번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방향물질의 증발도 병류법이나 포장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식품의 제조에는 최대 얼음 결정 생성대를 빠르게 통과시키는 급속 동결법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하여 영하 5도에서 영하 15도 정도의 온도로 최대 얼음 결정 생성대를 천천히 통과시키는 조건에서 동결을 완만 동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완만 동결에서는 얼음 결정이 크게 성장하여 식품의 물리적 변화가 크고 드립 발생량이 증가하는 등 품질의 열화가 심하게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만 동결에 의해서 뛰어난 품질의 냉동식품을 일반적으로 얻기 어렵지만 동결 중에 화학적, 물리적 변성을 거꾸로 이용하여 식품의 물성 변화에 의한 새로운 식품의 창조 또는 식품 중의 즙액을 분리 효율의 향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패류의 냉동은 어체 그대로 얼리는 방법도 있지만 일부를 제거하거나 가공된 육으로 얼리기도 합니다. 즉 꽁치, 멸치 같은 소형의 어류는 라운드 형태로 큰 고래고기 등은 스테이크 형태로 한다든지 그 형태를 정하면 됩니다. 수산가공식품의 경우 저당, 저염, 고수분을 지니게끔 연화가 진행되어 종래의 식품에 비해 부패하기 쉬워졌기 때문에 보존성을 보다 높일 목적으로 저장 방법과 미생물 제어 방법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가공업은 수산물 소비 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포장되지 않고 유통되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즉 구매 시 생선의 형태와 색, 윤기, 비늘 또는 몸체의 손상 정도, 냄새 등을 파악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려 하고 포장 제품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굴비와 같은 건어물은 어두육미라는 논리하에 머리와 꼬리가 꼭 붙어 있어야만 소비자가 선호하며 제값을 받는 우리들의 오랜 관습으로 새로운 수산가공 기술 등의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산물의 대부분은 선어체를 선창 내에 빙장하였다가 업한장 등에서 얼음을 제거하고 분류하여 나무 상자에 다시 얼음과 함께 담아 어시장에서 운반 유통시킵니다. 시장에서는 선어 가공어체, 필렛 상태의 생선을 필름으로 덮은 얼음판 위에 여전히 포장하지 않고 얹은 상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선도 유지 및 유통, 보관, 수송
판매, 소비에 이르기까지 포장화가 필요하며 1차 가격 형성지인 산지 단계에서 선별, 포장, 저장, 운송 등의 대량 유통을 뒷받침할 물적 유통 기능 향상과 생산물의 규격화, 등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산물의 포장 유형은 가공제품 중 어육 연제품, 어육 소세지, 수산 통조림, 해산물 가열 살균식품이나 염장어 등의 포장에 금속관이나 플라스틱 포장 재료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용 수송 용기로 나무 상자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열 보온성이 우수한 스티로폼 용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산가공식품은 유통 판매 시에 품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금속관, 유리병, 종이용기와 플라스틱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염건 제품, 염장 제품, 자건, 소건 제품에서 일반 제품에는 PE, PP, OPP, PE 등의 재료로 함기 포장된 것이 많은데 고급품에는 나일론의 PE, KOPP의 PE 또는 PVDC, EVOH를 차단층으로 한 홍합줄 다층 백으로 진공 포장된 것이 있습니다. 수산 통조림은 양철관, 팀프리 스틸관을 사용하고 또한 이지 오픈 엔드 가능한 알루미늄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열 전의 포장에는 성형 어묵과 같이 PVDC나 특수 셀로판으로 피복 포장한 후 스팀 살균한 것과 어육 소세지와 같이 밀봉 포장한 후 레토르트 살균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가열 후의 포장에서는 가열 살균한 제품을 진공 포장, 피복 포장, 함기 포장과 불활성 가스 충전 포장하여 장기간 보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젓갈 등 일부 발효식품은 플라스틱 용기, 페트 또는 유리병에 포장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알루미늄 증착 파우치 포장되어 레토르트 살균한 해산물 스튜가 사용되고 있으며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연어나 참치죽, 내열성 용기에 포장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리 냉동 포장식품과 같은 수산 가공품은 물로 끓이거나 전자레인지로 단시간에 간편 조리 가능하게끔 변화되었습니다. 생선이나 식육 가공품, 수산 가공품 등에는 챔버 방식에 의한 가스 충전 포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챔버식 가스 충전 포장 방식은 챔버가 밀봉되고 나서 제품이 들어있는 봉지 내외의 공기를 진공 펌프로 탈기시킨 후 봉지 내부에 가스를 투입하고 입구를 열봉함 또는 임펄스 실러로 밀봉합니다. 챔버식 가스 충전 포장기는 업소용 생육의 가스 충전 포장에 사용되는 수동형과 커피나 육포의 미니팩 포장에 사용되는 로터리식 심교형 자동 포장기가 있습니다. 가스 충전 포장 기술에는 완전한 치환 기술, 식품별 가스 조성의 검토, 포장 재료의 재질 및 봉함 적성, 가스 충전 포장 식품의 저온 저장 등의 4가지 기술이 요구됩니다. 식품별 가스 조성의 경우 가스 충전 포장 식품에 사용되는 가스에는 질소와 산소, 탄산가스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색, 향 유지에 산화 방지에는 질소가스가 사용되고 곰팡이 세균, 발육 방지에는 탄산가스가 사용되며 고기의 색소의 발색에는 산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산 가공 제품 중 어육 연제품, 업소용 생어육, 생선어, 수산 조리 가공식품에는 질소와 CO2 혼합가스가 사용되고 생어육의 가정용 팩에는 산소와 CO2 혼합가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스 충전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 재료는 산소, 질소,
탄산가스 등의 기체가 잘 투과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장 재료에는 차단층으로서 알루미늄 포일과 증착, 오나일론, PVDC, EVA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 충전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 재료의 내면은 봉함성이 우수한 EVA 공중합물이 첨가된 폴리에틸렌이나 아요노모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봉함층의 재질에 의해 봉함으로부터 가스가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가스 충전 포장되고 있는 생선, 육류, 식유 가공품, 조리식품 등은 세균, 곰팡이 등의 미생물이 생육하고 있어 저장 온도가 높아지면 이들 미생물이 급격히 발육해 식품을 부패시킵니다. 따라서 가스 충전만으로 식품 보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저온유통이나 냉동을 병행하여야 효율적입니다. 생선의 가스 충전 포장실의 온도는 해외에서는 3에서 5도씨이지만 대개 10에서 15도씨 정도가 바람직하며 가스 충전 포장된 제품은 영하 2도에서 3도씨의 저온에서 보관, 유통시켜야 합니다. 수산가공식품에는 건조, 염장과 같이 처리된 반가공품과 조미, 열처리 등을 행한 완전 가공품이 있습니다. 반가공품에는 염장제품, 수산연제품, 젓갈류 등이 있으며 이들의 포장기법 중 진공포장과 탈산소제 봉입포장, 그 외 생선의 포장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가스 충전 포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자라고 있는 곰팡이, 호기성 세균은 산소가 없는 현기 상태에서는 발육하지 않습니다. 이들 미생물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 진공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조림이나 병조림 식품에서는 용기 내부에 탈기를 하든가 진공으로 하여 레트루트 살균 시 잔존 공기에 의한 변형이나 유리병의 깨짐을 방지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들 식품에서는 용기 내부 공기가 없으므로 인하여 잔존 미생물 발육이 억제됨과 동시에 식품의 색소가 산화 방지됩니다. 식품 포장에서 말하는 진공 포장은 포장 용기의 내부가 완전 진공되지 못하고 통상 5에서 10토르 상태입니다. 여러 훈제 제품이나 정갱이 등의 반건제품은 차단성 포장 재료로 진공 포장됩니다. 챔버 내부를 진공 포장기에 의해 0.5에서 8토르 정도로 감압하여 봉지 내부를 탈기하고 입구를 밀봉하는 챔버식 탈기법을 적용합니다. 식품을 진공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육이나 부정형의 가공식품을 진공할 때는 에어포켓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탈기하고 히트실 또는 알루미늄 와이어로 클립하여 완전한 탈기와 밀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공 포장된 식품의 재가열 시 식육가공품, 수산가공품 등은 진공 포장 후 재가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가열되는 식품은 가열 온도가 높을 때나 가열 시간이 길 때 액즙의 분리가 일어나기 쉽고 포장 재료의 파손이나 밀봉부에 박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진공 포장식품의 저온 유통과 저온 저장은 생선육이나 단백질 가공식품을 진공 포장한 후 저온에서 유통 판매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특히 조리식품은 0에서 5도씨의 저온에서 유통 판매하며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수산식품은 아직 적당한 포장 방법이 미확립된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많은 수산식품의 판매를 위해선 어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좀 더 신선한 상태로 유지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산물 포장은 소규모 매점 구입 패턴에서
대형 매장 구입 패턴으로 바뀌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고, 좋은 품질, 구매 욕구 유발 및 소비자 만족을 충족시킬 것입니다. 포장식품은 미생물이나 화학적, 물리적 변화에 의해 품질 변화가 일어나므로 차광성, 차단성 등이 있는 포장재가 이용되고, 식품의 살균 기술이나 포장 방법이 사용되며, 아울러 탈산소제와 흡습제가 봉입되고 있습니다. 생육에 대해서는 스트레치 포장된 것이 많고, 소비자용에는 차단성이 우수한 포장 재료를 사용하고, 아울러 탈산소제를 넣든가 가스 충전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장식품의 보존 대책으로는 포장 재료의 산소 및 수증기 투과에 대한 차단성이 높고,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차단하는 것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생물 제어 면에서는 포장 후 보일드 가열이나 레토르트 살균, 포장 기법에서는 진공 포장, 가스 충전 포장과 탈산소제 봉입 포장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흡 기능이 거의 없는 육류 및 어류의 포장용 필름에 요구되는 성질은 수확 후 호흡 기능이 활발한 과일 및 채소류의 포장 필름과 거의 유사하나, 다른 점은 투습성은 적고 기체 투과성은 큰 점입니다. 즉, 투습성은 가능한 한 적은 10에서 30g, 기체 투과도는 산소는 800에서 2000cc, CO2는 5000cc 정도의 것이 적당합니다. 수산 가공 제품의 품질 요인과 저장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냉장 중에라도 수산 생선식품 내지는 가공품은 잘 부패하기 쉬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산물은 생산 조건이 자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므로 수확량에 대한 불확실성, 계절성 등으로 수급 조절이 어려우며, 강한 부패 변질성으로 시간적, 환경적, 공간적 이동의 제약성이 크며, 그에 따른 상품 가치 변동이 매우 큰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부패나 변질로 유통 과정에서 대량적으로 신속한 거래가 요구되며, 소비는 소규모로 분산적이고 가격이 비탄력적으로서 유통 단계가 다단계이며 복잡합니다. 수산물의 이러한 특성으로 선도 유지를 위하여 산지에서부터 특별한 유통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산물 유통 특성에 따른 선도 유지를 위하여 보관, 수송에 따른 냉장, 냉동시설과 설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에 의한 장기보존 기법과 콜드체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선도 유지와 가치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품질 저하 요인으로는 세균의 발육, 지방산화, 효소 등이 있습니다. 효소들의 작용은 가능한 한 낮은 온도에서 제품을 보존해야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포장은 선적 중 충격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역할에는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낮은 온도 조건은 세균 증식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포장은 제품이 노출되는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비로소 세균 제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진공 포장으로 부패 세균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산소를 억제하여 지방산화, 산패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질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는 그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포장지 내에 충진할 수도 있습니다. 부패 방지에 효과적인 포장을 위해 높은 차단성, 포장 필름으로 산소 등의 포장지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기체 조절 포장, MAP의 개념도 최근에 냉장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기와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가스 혼합물은 포장이나 선적 용기 내에서 초기 기체 환경 또는 연속적인 기준 유지를 위해 투여됩니다. 부패 세균 방지를 위해 30에서 50%나
그 이상의 CO2 수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CO2 수준이 너무 높아도 셀프 라이프 연장에 좋지 못하고 냄새나 색 변화를 초래하여 제품을 산성화시키는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온도가 엄밀히 조절되는 선적과 저장을 위한 큰 용기에 대해서만 MAP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냉동어가 미생물 공격에 의한 부패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산화, 효소 활성 및 수분 이동이 많은 경우에 품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냉동된 제품에서 잦은 냉동 장치의 사이클링이 원인이라 생각되는 온도 변동 없이 낮은 저장 온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이런 품질 저하 인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부패에 의해 흐느흐느해짐보다는 오히려 고무와 같은 질긴 조직감을 유발하는 효소 영향은 사용되어진 포장 형태의 차이에 따라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장으로 지방산화와 수분 이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류에 빙의를 포장 형태로 입히면 냉동 손상의 원인이 되는 육으로부터 수분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육 표면 밀착 진공 포장은 어류에 빙의 입히기와 같은 기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취급주의, 안전성, 지방산화에 대한 효과, 적당한 라벨 등의 편리함 때문에 빙의보다는 포장을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포장재는 제품 손상 원인이 되는 수분이 어체로부터 이탈 방지, 제품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필름 내의 얼음 피막층 형성 등의 방지를 위해 제품과 포장 사이에 틈을 없애는 표면 밀착형이 유리합니다. 소비자 및 소매 포장에서 냉장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훈연수산품 및 게맛살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냉장수산물은 가공하지 않은 생선입니다. 게맛살류는 햄, 핫도그와 같은 염지 또는 가공육처럼 진공형 파우치에 포장합니다. 산소 차단성 필름에 포장되어 있을 때 확실한 위생상의 안전을 위해서는 엄밀한 온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냉장어와 다른 생선 제품은 주로 얇은 투명 플라스틱 트레이에 넣고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둘러 덮어 씌워 포장합니다. 제품이 포장 용기 또는 재료의 면에 달라붙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플라스틱 필름으로 덮어 씌운 수분 흡수성 종이 패드로 수분 흡수가 되도록 제품과 트레이 사이를 샌드위치처럼 싸서 포장합니다. 즉 트레이와 제품을 투명 필름을 한 장으로 싸서 포장합니다. 보통 이를 위해 PE나 PVC 등이 사용됩니다. 이들 필름은 산소에 의해 안정화되는 적색육의 선명한 적색을 유지하기 위해 고산소 투과성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비록 그 필름을 통해 비린내가 날 소지는 있지만 보통 수산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수산 냉장식품의 경우 포장 후 건조 상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분 흡수성 패드를 사용하면서 수분량을 일정하게 조절시킴으로써 제품의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품 관찰을 방해하는 결로의 축적은 이슬 맺힘 형성을 막는 방담 기능 포장 필름을 사용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굴, 가리비와 같은 수산식품의 습식 포장은 주로 금속, 플라스틱, 두꺼운 종이로 된 모양의 용기에 비틀어 조이거나 주름 잡힌 뚜껑을 한 형태입니다. 제품은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 뚜껑이나 측면 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냉동 수산물의 소매 포장은 생원료 그대로이거나 가공편에서는 빵가루를 입힌 식품류가 대부분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수산식품의 포장은 일반적으로 디자인이 간단하고 시각적 배려보다는 제품 보호의 기능적인 면을 중시합니다. 생원료 제품은 전통적으로 소규모 생산 수산업체에서 포장해 왔고, 큰 시장을 겨냥한 식품 가공회사는 대부분 가공 및 처리 수산물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널리 보급되고 있는 수산 냉동식품 포장 형태는 왁스 또는 플라스틱 코팅된 두꺼운 종이 및 골판지입니다. 적당히 밀봉하면 이들 판지는 산소 및 수분 차단성을 지니게 됩니다. 플라스틱 보호 오버랩으로서 OPP 필름이나 종이를 다시 코팅하여 이용하는 수도 있고, 그 제품도 또한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내부 봉지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 포장법의 가장 큰 단점은 느슨하게 채웠을 경우 빈 공간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포장지 내 수분 이동으로 얼음 피막이 생기고 냉동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소 차단성이 좋지 않아 산표를 더욱 촉진하여 품질 열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냉동 후 해동 처리는 계절성이나 시장 공급 과잉을 경감해 줄 수 있고, 가변적인 가격과 유동적인 입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 후 해동 처리한 어류는 생선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비닐을 입힌 채 대량 냉동 저장용 진공 포장을 하였다가 소매 판매를 위해 재빨리 해동하여 생선과 똑같은 방식으로 포장하거나 소매 소비 포장지에 바로 포장하여 냉동하였다가 동일 포장지 상태에서 필요시 해동하여 냉장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냉동 시 및 해동 후 냉장 제품화 하였을 때 모두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수한 포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기 투과성 필름의 신선육 형태의 어류를 포장하기에 앞서 냉동 중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비닐을 입혀야만 합니다. 수산물의 오염원 및 변폐 원인에 따른 포장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수산물은 어획 단계에서부터 가공, 유통 및 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변폐되기 쉬운 식품입니다. 오염원 중 장염 비브리오균,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한 식중독 원인균 및 특징, 감염원, 예방책 등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어패류로부터 오는 변질 요인은 미생물의 오염, 자기 자신의 효소에 의한 자기소화, 산화와 같은 화학 반응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어육 가공품 중 어육 연제품에 있어서도 품질 저하의 큰 인자는 미생물로 인한 변폐입니다. 어패류에 관하여 미생물은 대개 슈도모나스 속, 비브리오 속, 모라셀라 속, 아시노박터 속, 프라보박테리움 속 등이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변폐는 포장 형태에 따라 상당히 다르나 간이 포장된 것으로 곰팡이나 망상구조 형상 발생, 갈변 등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어육, 햄, 소세지와 같이 연육을 케이싱에 충전한 후 고온고압 살균된 것에서는 미생물에 의한 변폐가 거의 보이지 않으나 드물게 2차 오염에 의한 육질 변화나 팽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변폐로는 지방질 산화에 기초한 이미 이치 발생이나 어육 햄 소세지에 보여지는 변색, 퇴색 등이 있습니다. 이 변폐들을 방지하는 데에는 각종 포장 기술이 유효하지만 내용물의 성질상 제약 때문에 포장만으로 대응이 곤란한 경우도 있으며 보존료 등 식품 첨가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산물 신선도 연장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